2023년 홍천 그란폰도 두 번째 어필 풀 영상입니다. 첫 번째는 공작산 어필이었고요. 두 번째는 작은 솔치제 어필입니다. 지인과 함께 갔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 팀이었습니다. 같이 간 팀원의 카메라 영상을 초반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옵니다. 본격적인 어필이 시작하는 구간 직전까지는 지인, 우리 팀원의 영상을 사용을 했고요. 그 이후부터는 제 영상을 이어붙였습니다. 작은 솔치제 어필 영상이고요. 제가 만든 큐시트, 다른 분이 만드신 거를 참조해서 신인성 좋게 이렇게 제가 만든 큐시트에 따르면 작은 솔치제는 33km 구간쯤 달리면 나옵니다. 길이는 2km 정도 됩니다. 공작 고개가 1.2km였으니까 한 800m 더 길죠. 그리고 경사는 7.3%. 제가 공작 고개 때 말씀드렸죠. 평균 경사도는 믿을 게 못 된다고. 그거에 딱 맞는 고개가 작은 솔치제입니다. 처음 시작 부분에서 좌회전을 하면 바로 작은 솔치제 어필 구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꽤 긴 구간, 2에서 한 4% 구간이 꽤 깁니다. 작은 솔치제 2km 구간을 처음에 각이 낮은 2에서 4% 정도 되는 그 구간을 다 합쳐서 평균을 낸 게 7.3%라는 이야기죠. 그 말은 본격적인 어필이 시작하면 7.3% 구간은 이제 만나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길이도 공작산 고개보다 길고 경사도 11.5%였던 공작 고개하고 본격적인 어필 구간은 경사 구간도 거의 비슷해서 작은 솔치제도 공작 고개만큼 쉽지 않은 어려운 고개입니다. 처음에 2에서 4% 구간 지날 때는 참 좋았죠. 계속해서 이 언덕이 이 정도 구간이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계속 갔습니다. 작은 파워지만 파워를 좀 써서 나중에 속도가 줄어드는 구간, 걸어가는 분들하고 비슷한 속도의 구간 좀 만회를 해보려고 각이 조금 작은 구간은 열심히 갔어요.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페이스대로 열심히 오르면 됩니다. 호흡만 크고 정확하게 규칙적으로 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이제 우리 몸이 알아서 할 거니까 거기에 맡기면 되는 것 같고, 다만 중요한 것은 멘탈이죠. 자신의 정신력, 자신의 멘탈을 어떻게 부여잡느냐가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초반이라서 잘들 올라가고 계세요. 어필 올라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저 빼고 다들 잘 올라가시는 것 같아요. 뭐 저를 넘어가시는 분들, 추월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저보다 다 잘 타시는 분들이신 게 확실한 거고, 저 또는 저 뒤에 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저보다 잘 타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겸손 모드네. 좋은 시절이 다 끝났네. 저는 지금 숨쉬기도 힘들고 다리도 너무 힘들고 온 몸도 힘든데, 다른 분들은 이만큼 힘들지 않고 올라가시겠지? 라는 생각이 들면 속도와 관계없이 전부 저보다 자전거 잘 타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역시 자전거는 경쟁하는 운동이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라이더 분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운동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필에 올 때마다 다른 분들한테 감탄을 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잘 올라가실까? 다들 어떻게 저렇게 큰 숨소리도 안 내고 올라가실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난간이 있는 작은 다리를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각이 갑자기 세지기 시작합니다. 한 8%, 9%, 10% 이렇게 금방금방 올라가고요.
눈으로도 보입니다. 갑자기 앞에 기다란 벽이 하나 점점 세워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구간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구간이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알아차리신 것 같았어요. 너무 열심히 올라가는 것보다 어떻게 해서든지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 사실 그걸 알아차리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가야 될 길이 아직 100km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여기를 빨리 올라가 본들 큰 의미가 없다. 나머지 구간 큰일이구나라는 걸 이제 아시게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의 비슷한 속도로 함께 어우러져서 그렇게 작은 솔치제 꾹꾹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전략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필을 만나자마자 끌바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힘든 어필은 끌바로 넘고 뭐 어차피 걸어가나 타고 가나 뭐 큰 차이는 없거든요, 속도에서.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끌바를 선택하신 분들. 근데 클릿 신고 언덕을 끌바하는 거 저는 쉽지 않던데. 저 또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내리면 못 올라갈 것 같아서. 그렇게 전략적으로 끌바를 하시기 위해서 일찌감치 끌바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공작산 어필 때처럼 점점 각이 세지니까 올라갈수록 끌바 하시는 분이 늘기 시작했어요. 공작산 어필과 똑같은 일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올라갈수록 끌바 하시는 분들 늘어나시고 뒤에서 계속해서 이제 어필에 올라오시는 분들 해서 이 어필에 사람이 중간쯤 되니까 가득 차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름부터 작은 솔치제잖아요. 네, 도로폭이 굉장히 작습니다. 공작고개보다 차선이 하나 정도 적으니까 차선이 도로폭이 좁은 편도 1차선 도로니까요. 이제 거기를 끌바 하시는 분들과 천천히 올라가시는 분들로 이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올라가면서 슬슬 조금 화가 나게 됐는데 차량 때문이었어요. 이게 도로폭은 좁고 어필을 올라가시는 분들은 점점 많아지고 끌바 하시는 분들하고도 분리가 돼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도로폭이 굉장히 좁았어요. 하다 보니까 도로에 라이더들이 굉장히 밀집하게 됐습니다. 근데 초반부터 끊임없이 차량이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가끔은 아래에서도 올라가고 양 방향이 다 차량이 다니고 있던 거였어요. 한쪽 차선을 비상차선으로 좀 비워둬야 된다는 거는 알고 있죠. 근데 이렇게 도로 폭이 좁은 어필에서 양쪽 차선을 다 비우기가 쉽지 않죠. 일단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비상 차량이 지나가게 되면 앰뷸런스나 또 마샬 같은 분들이 지나가게 되면 행사 차량이나 지나가게 되면 비켜드리면 되죠. 또 뒤에서 콜 해주시니까 차량이 오는 걸 인지하고 한쪽으로 비키면 되는데 그 횟수가 너무 많으면 한쪽 차선을 비우고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미 라이더들은 가득 밀집해 있는데 거기를 따닥따닥 진짜 어깨가 닿을 만큼 이 작은 솔치제가 가득했어요. 제가 본 곳만 지나가면서 또는 뒤쪽에서 소리 나는 걸로 본 곳만 해도 무슨 일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낙차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게 이제 밀려서 낙차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속도가 줄어드니까 그 속도 내에서 클릿을 빼지를 못하셔서 낙차하시는 분들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였어요. 중간쯤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차량이 위 아래에서 동시에 올라와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편도 1차선이니까 왕복으로 하면 2차선밖에 안 되는 도로니까 차량이 위 아래에서 만나게 되면 이 차량들이 교행을 해야 되니까 라이더들을 멈추게 하거나 아니면 가드레일 쪽으로 다 모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목격이 된 거죠. 그 경우에서 낙차를 하시거나 미리 클릿을 빼시고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끌바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사실 올라가면서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그라운펀도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의 각각의 목표가 있었을 텐데 그 중에 어필은 끌바 없이 넘어가겠다라는 목표를 가지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그 목표가 자신의 의도와는 다른 이유로 달성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좀 안타까웠거든요.
이 좁은 길 아주 느린 속도로 다들 올라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차량이 내려오는 거예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화가 나기 시작한 것은 이 문제가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제 생각엔 첫째가 안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즉 안전하지 못하면 즐겁지 않고 즐겁지 않으면 위험을 무릅쓰고 그란폰도에 나오거나 라이딩을 할 이유가 없어지니까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그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을 지켜보게 되니까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또 하나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비싼 참가비를 내고 그란폰도를 참가하는데 그 참가비가 납득이 되는 이유는 바로 도로 통제를 통한 안전 확보를 해 주시는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마다 올라가는 그란폰도 참가비를 기꺼이 내는 이유가 저는 도로 통제 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같은 상황이 있었거든요. 자꾸 교행하게 되는 차량들 때문에 마음이 좀 편치 않았는데 딱 그 일이 제 바로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위에서 승용차 2대가 연달아 내려오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예. 진짜. 다 왔는데. 연달아 내려오기 전부터 아래에서 차가 올라오겠다고 라이더분들이 콜을 해주시기 시작했어요. 그 눈에는 위에서 내려오는 차가 보이고 아래에서 차가 올라오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거 곧 교행하겠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있는 딱 그 지점에서 두 차가 교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힘겹게 올라가는 라이더분들이 가드레일 쪽으로 몰리게 된 거죠. 이 지점이 정상 100m도 채 안 남았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힘겹게 올라오고 거의 다 올라왔을 무렵이었고, 그리고 이만큼 힘겹게 올라왔으니 온 몸에 남은 에너지가 바닥에 나 있을 그런 시점이었죠. 차량이 교행을 하는 바람에 라이더가 가드레일 쪽으로 몰리게 되니까 급기야 앞에 계신 분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시고 넘어지셨습니다. 아저씨, 차 너무 많이 다녀요. 저 뒤에 넘어졌다고요. 쭉 밀려갖고 차가 2대가 지나가니까. 올라가면서 마샬이 계시길래 부질없는 일인 걸 알면서도 항의도 조금 했고 정상에 있는 터널 앞에 갈 때까지 투덜거리면서 갔어요. 진짜. 속상했거든요. 그란폰도에 왔으니 속도와 관계없이 모든 구간을 자전거를 타고 완주하고 싶은 마음이 컸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하는 그란폰도의 주최 측이 해 주셔야 될 안전 확보가 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났었습니다. 그렇게 올랐어요.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기는 바람에 대략 100m 미만의 거리를 끌바로 올랐습니다. 너무 좁은 도로에 너무 많은 참가자가 있었어요. 한꺼번에 좁은 어필을 다닥다닥 올라야 하는 현상이 벌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 통제가 되지 않아서 낙차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을 했다는 것은 즐거워야 될 시간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웠습니다.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라는 거, 차량 통제 반드시 라이더들을 위해서 해 주셔야 한다는 거, 그 교훈이 작은 솔치제에 넘으면서 새록새록 생겼어요. 저기 교행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여기 좁아갖고 교행을 하니까 사고 났었다고요, 아까. 그렇죠. 근데 운전자들도 지금 되게 답답할 그러니까 거예요. 하나 보내고 괜찮은데 네. 동시에 연달아 교행을 보니까. 시키니까 자전거가 이쪽으로 몰리니까 맞아. 너무 근데 작은 솔치제 쉽지 않고 짧지 않은 구간입니다. 하지만 수고하세요. 내가 내 마음을 다 잡고 꾸준하게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고개입니다. 내년 홍천 그란폰도에서는 조금 더 교통 통제가 잘 되어서 이번과는 좀 다르게 안전하게 작은 솔치제에 넘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